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수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저, 흑수저다, 금수저다. 우리는 그 재료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 취득 어떻게 얻었느냐, 그리고 그 수저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취득과 주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로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취득으로는 생득, 얻으면서 태어나는 게 있죠. 즉 타고나는 것, 태어나면서 얻는 것, 그리고 쟁취, 싸워 얻는 것, 자기가 살면서 타고난 수저를 바꾸는 것, 쟁취하는 것, 그리고 죽을 때 물려주는 수저가 있을 겁니다. 타고난 수저, 그리고 쟁취한 수저, 상속하는 수저, 그리고 내 수저는 내가 바꾼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58년 개띠기 때문에 이 타고난 수저는 흑수저가 많습니다. 역시. 그런데 그걸 바꿀 기회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58년 개띠는 60년대 학교 다녔고, 제가 고등학교를 70년대 말, 그리고 79학번이거든요. 79학번 대학교는. 그러니까 국가 발전기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시기가 성장기였죠. 나라 성장기에 제가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86년에 교직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는 월급이 아니라 자산으로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60대 또는 586, 50대 후반, 그런 세대는 발전기에 능력사회에서 자기가 수저를 바꿀 수 있었죠. 흑수저도 금, 은, 동, 적어도 메달을 딸 수 있는 수저로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기에, 그리고 능력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을 하든 또는 월급을 타든 다른 자산을 통해서 주식이나 요즘 뭐 코인도 나오지만 그 전부터 믿을 수 있는 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데, 그리고 부동산이 중요하다. 부동산에서는 입지가 중요하다. 그 잘 사놓은 부동산이 올라가서 발전기의 능력사회에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사회에서 비슷한 환경, 아주 같은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도, 형제도 그 수저 품질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자는 더욱더 불행하죠. 왜냐하면 자기도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 공부를 더 잘했다면, 그때 조금만 무리를 해서 부동산을 샀더라면, 그때 부모가 조금만 밀어줬으면 나도 자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성공자는 승승장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능력보다도 자기 능력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실패자는 거기에서 승패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실패자를 더욱더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저 같은 이 60대, 70대의 자녀죠. 왜냐면 자녀는 지금 제 자녀도 30대인데 이제 침체기잖아요. 더 나라가 발전하기는 힘들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1년에 8%, 그리고 은행에다만 돈을 넣어도 10% 안팎, 그리고 돈 빌리면 물론 이제 많이 줘야 했지만 이자를, 그러나 그것을 불릴 만한 사업을 통해서든 투자를 통해서든 그런 상황도 많았죠. 지금은 1년에 한 이게 4분의 1? 2% 안팎이죠. 이자가, 은행 이자가. 은행 이자는 그런 이자도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체 사회에서 거의 이제 수저가 정착된, 고정된 사회에서 실패한다면 더욱더 슬프겠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러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수용을 못하는 거죠. 이게
개천에서 용나는 우리 세대와 드문드문이라도 아예 개천에서는 용나기 힘든 이 자녀 세대, 침체기에 계급사회에서 자본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부모 때문에 실패했다. 나는 자녀를 부모를 잘못 만났다. 타고나기를 흙수저를 타고났는데 어떻게 이걸 금수저로 바꾸겠느냐.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는, 부모 세대에서는 가능했지만 내 세대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면서 20, 30대들이 지금 실망할 만한 이유가 차고 넘치죠.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비슷한 환경에서 계급이 달라지면 매우 실망하죠. 그래서 부자는 비슷한 환경에서 같이 산 친구보다 부자여야 되고, 비슷한 환경에서 배우자를 만난 동서보다는 더 부자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대로 실패자가 매우 실망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대로 계급을 바꿀 수도 없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부모 잘못 만나면 타고난 수저 이거 잘못 받아들면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를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성장기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집안 내에서 매우 갈등 요인이 큰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이라도 하면, 나는 꿈이 재벌 2세인데 나는 부모한테 건물주 뭐랄까 상속하는, 건물 상속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건물주 되는 게 내 꿈인데 아버지는 그동안 뭐 했냐고. 돈도 못 벌고 건물도 안 사놓고. 그래서 이 이제 수전원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해서 아파트냐, 뭐 오피스텔이냐, 빌라냐, 다가구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냐? 은메달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금, 은, 동이 있고 토가 있잖아요. 흙. 그런데 금메달은 성취감매. 그 다음에 흙수저는 뭐 수저야, 흙수저든 뭐든 밥 먹는데 쓰는 것, 그거 아니냐. 밥 먹으면 그만이지, 수저는. 그런데 이 은메달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 따는 건데, 동메달은 야 그래도 어디요 이거 흙수저 아닌 게 어디냐,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래도 메달 딴 거 아니냐, 이렇게 자위할 수 있는 거죠. 위안을 할 수 있는데 은메달은 아쉬움 때문에 불만이 많아서 금메달을 보면 또 번쩍번쩍 빛나고,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서 이 형제간의 금운동이 바뀌고, 그리고 동네에서 같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누구는 서울로 가가지고 강남으로 가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힘들게 대학 나와서 지방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간다고 할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물론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게 수량화, 계량화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이제 오는 자기의 어떤 좌절감, 열등감, 거기에 자녀까지 자기를 원망하고 나오면 이게 말년이 아주 흙수저를 들고서 정말 밥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금운동 인생이라는 게 있느냐? 그래요. 인생에서 약 20% 정도가 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50% 정도는 본전, 30% 정도가 적자 인생이라고 합니다. 즉 자녀한테 뭔가 넘겨줄 만한 사람은 한 20%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이제 몇십억 넘겨주는 사람도 있겠고 몇 천만 원이라도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머지 50%는 본전, 자기 것 자기가 다 쓰고 가는 스타일이고, 30% 정도는 자녀한테도 도움 받아야 되고, 오히려 형제한테도 도움 받아야 되고, 국가의 기대 살아도 그래도 빈곤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 43%, 노인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을 빈곤층 그러는데, 그게 OECD의 3배에 이를 정도로 노인 빈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세계 초일류입니다. 그런 것들이 노인 불행과 노인 자살과 노인 고독사와 노인 병들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이제 연명치료 같은 것도 이렇게 자진해서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혀가지고 자녀들이 뭐랄까요, 빚더미 않도록 안 해야 될 텐데, 또 그런 조치를 안 해가지고 이 자녀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로 살아있을 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대학 지나가는 그 학생들, 자녀들의 비율입니다. 이게 스카이만 이렇게 보니까 국가장학금으로 보면 소득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스카이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국가장학금 받는 걸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이건 이제 10이고 그 다음 못 사는 사람을 이렇게 1로 나눠가지고 구간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8에서 10, 그냥 매우 상위층이죠. 상층 30%죠. 여기까지가 이 스카이 들어가는, 이 자녀들이 스카이 들어가는 확률이 56.6%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즉 1, 2, 여기까지는 5.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등급은 이 밑에 1, 2등급의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25% 정도거든요. 이 10 여기만.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과 그 다음에 다른 환경, 그 다음 배우자까지 부모 전체가 합쳐지는 그 환경 요인이 경제 요인과 부모 요인과 심리 요인과 교육적 요인과 여러 요인이 총체적으로 자녀한테 작용한다고 할 때 경제적인 측면만 봐도 스카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 국가장학금으로 분류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상위 이 10에서 8위까지가 절반을 훌쩍 넘어요. 그럼 일반대는 어쩌냐?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보니까 전국 평균에서는 36.5예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대학 지나가는 사람들 그것보다도 스카이에 잘 사는 부모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죠. 곧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망하는 요인, 적어도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불만을 가진 요인, 그게 틀림없다는 이야기죠. 상속된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분을 2세에서 또는 3대에서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은 그런 그 신분 상승을 하기 힘든,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이 더 잘 나가서 양극화를 이루는 그런 그 자산 가치가 노동 가치보다도 더 큰,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바꾸겠다고, 그걸 이렇게 그 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런 정권을 지금 그 뭐랄까요,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심판을 제대로 해줘야, 신상필벌을 국민들이 제대로 해줘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데, 그래서 국민 수준을 정치는 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데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혜택을 보놓고도 그 사람의 여당을 지지 않을 겁니다. 영리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래서 자녀들이 이제 원망하면 부모들은 자기들 자체도 그렇지 않아도 열등감에 쌓여 있는데 자녀의 그 원망까지 더해지면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느냐 하는,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또 아주 관계가 악화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뭐 다른 데서 무슨 낙을 찾겠습니까, 부모가. 그리고 자녀들도 그러면 이제 부모라도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울 때는 부모라도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는, 심리적인 영역 또는 교육적인 영역, 여러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그가 뛰어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수저의 재료도 중요하지만 누가 들었냐가 중요합니다. 왕이 들면 흙수저도 왕수저인 겁니다. 구리 수저를 하더라도 역시 왕자가 들면 왕자 수저인 겁니다. 왕이라고 뭐 대단합니까? 금 수저로 밥 먹는다고 해서 밥이 금으로 바뀝니까? 밥은 위로 들어가면 똑같은 겁니다. 어떤 수저로 먹든 간에. 즉 어떤 집에서 살든 어떤 수저로 먹든 무엇을 먹든 1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지만 그런 밥이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정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자녀들과 어떤 배우자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 세대는 협력해서 이 위기가 올수록 가정이 화목하고 가족이 협력해서 다음 세대는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수저는 밥 먹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타고난 수저는 오히려 잃기 쉽습니다. 상속받은 것은 생득, 그것도 좋지만 쟁취해서 자기가 얻는 게 내가 번 돈, 내가 바꾼 수저가 내 수저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쥐는 힘입니다. 어디 그 병원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 악력, 쥐는 힘이 강할수록 잘 산다고 합니다. 부자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딱 쥐었다면 놓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수저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고난 수저는 생득, 태어나면서 쥐고 나온 수저는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쥐는 힘은 이 매달려서 어릴 때부터 자기 몸을 지탱할 만큼 쥐는 힘은 매우 강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쥐는 힘을 기른다면 내 수저를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수저 아니고 또 동은 흙도 아닌 나무수저면 또 어떻습니까? 나무수저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이고 위생적일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수저를 쥐고 있다면 감사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원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렇게 수용할 만한, 그렇지 않아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준 돈이 똑같은 돈인 줄 아냐,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참아가면서 널 가르쳤는데, 그거 물론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부모를 생각하면 참 그런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느끼도록 모범을 보이고 열심히 살면 부모가 흙수저라고, 실패했다고, 자기한테 뭔가 물려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빚을 물려준다고 원망하지 않고 그 자세를, 그 정신을 본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금수저를 타고나지 못했으면 흙수저를 쟁취해가지고 타고났는데 금수저로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래서 금수저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흙수저 타고나서 흙수저로 살고 가다가 자녀한테 흙수저도 못 물려주고 적자 인생을 살고 간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해야 자녀의 원망을 듣지 않고 두고두고 부모의 그 가르침을, 그 모습을 자기 마음에 간직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수저의 이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얻었느냐고, 그리고 그 수저를 원망하는, 자기 수저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 자녀와도 대립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것도 수용하고, 어찌 보면 자녀한테 이해를 구할 필요도 있고 용서를 구할 필요도 있고 그럽니다. 잘한다고 했지만, 선의를 가지고 했지만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련된 방송을 많이 하는데, 가정을 화목하게 해서 하고자 하는 말을 넘치게 이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